솔직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치원생 여자애들 귀여우신가요? 저는요. 무섭습니다. 아니, 징그럽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욕하셔도 좋습니다. 애 엄마란 여자가 무슨 소리냐, 네가 꼬여서 그렇다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종족의 차이입니다. 얼마 전 조카 녀석 노는 걸 지켜봤어요. 5살배기 남자아이, 그냥 순수 그 자체입니다.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죠. 10분 뒤면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뛰어다녀요. 왜 싸웠는지도 까먹습니다. 그게 남자애들이에요. 단순하고 투명하죠. 그런데 여자아이들은요.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그 어린 것들이 벌써 정치를 하더군요. 벤치에 앉아서 눈빛을 교환합니다. 누구 하나를 은근히 따돌리고 귓속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팔짱을 끼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해요. 그러다 어른이 나타나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표정으로 돌변합니다.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고요. 그거 아세요? 남자애들이나 어른 남자한테 유독 콧소리 내며 애교 부리는 그 모습. 5살짜리가 벌써 여시짓을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마치 제 또래 아줌마들이 몸만 작아진 것 같아요. 순수함. 글쎄요. 저는 그 아이들의 눈에서 계산기를 봅니다. 여기는 분당 정자동, 엄마들의 성지라 불리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테이블 위엔 2만원짜리 파스타와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죠. 겉보기엔 평화롭죠. 천국이 따로 없어 보이죠. 하지만 테이블 아래를 보세요. 보이지 않는 칼들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제 맞은편에 앉은 저 여자 최미. 중2 딸 하나 키우는 소위 말하는 이 동네 여왕벌입니다. 우아하게 커피잔을 드는 손끝 보이시나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또 남자애들 욕입니다. 아유, 영자님은 좋겠어.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든든하잖아. 근데 요즘 뉴스 봤어? 딥페이크니 뭐니 난리도 아니더라. 나 진짜 무서워서 딸 어떻게 키우나 몰라. 남자애들이 요즘 아주 괴물이라며. 들리시죠? 저 교묘한 화법. 칭찬인 척 시작해서 결국은 제 아들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 저 여자는 항상 저래요. 남자애들은 위험하다. 남자애들은 통제가 안 된다. 마치 남자라는 성별 자체가 원죄인 것처럼 말하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여자애들은요? 여자애들은 천사인가요? 미희 씨 딸 수진이요. 공부 잘하고 얌전하다고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요즘 여자애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뉴스에서 남자애들 딥페이크 사건 떠들썩하죠. 잘못된 거 맞아요. 범죄고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왜 여자애들이 하는 짓엔 입을 다뭅니까? 남자 아이돌 대상으로, 아니, 멀쩡한 반 친구 대상으로. 야설. 전문 용어로 알패스라던가요? 동성애 소설 써서 돌려보고. 낄낄거리는 건 왜 문화라고 포장하죠? 심지어 남자애 성기 만진 사건도 있었어요. 중학교 교실에서 여자애들이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희롱하는 거 요즘 예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이, 여자애가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 남자애가 좋으면서 튕기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애가 하면 성범죄고 여자애가 하면 귀여운 호기심인가요? 내 딸 교육은 내가 시킵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책임감 가져라. 그런데 딸 엄마들은 뭐 하는데요? 우리 딸은 예민하니까, 여자애니까 보호받아야 하니까. 오냐오냐 키우면서 괴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 키워보고 느낀 건 하나입니다. 남자애와 여자애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달라요. 남자애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뛰어놀아야 하고 몸을 부딪혀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호기심이 강해서 사고도 치지만 그만큼 악의는 없어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건 그냥 어려서 그런 겁니다. 교육하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유치원 때부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라고 강요하죠. 조금만 움직여도 산만하다, ADHD 아니냐 낙인을 찍습니다. 남자다움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뛰어놀 자유, 표현할 자유를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 그 억눌린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청소년기에 폭발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애들은요. 몸으로 안 싸워요. 대신 말로, 눈빛으로, 분위기로 사람을 죽입니다. 지능적으로 괴롭히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게 더 잔인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어른들은 조용하니까 착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래 사진 한번 보라고 하고 싶네요. 이게 정말 순수해 보이냐고. 미희 씨가 다시 입을 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를 씹으며 저를 쳐다보네요. 근데 영자신의 지훈이 덩치 꽤 크더라. 요즘 애들 발육이 빨라서 무서워. 힘 조절 잘 시켜야겠어. 우리 수진이 같은 애들은 툭 치면 부러지잖아. 툭 치면 부러져. 네 딸이 내 아들 멘탈을 부러뜨리고 있는 건 모르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킵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저만 드센 아들 엄마가 될 테니까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꾸합니다. 네, 그럼요. 우리 지훈이가 좀 크죠. 근데 미희 씨, 그거 알아요? 순한 개가 화나면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리고 짖지 않는 개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미희 씨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지훈이의 표정을 봤거든요. 오늘 아침 학교 가기 전 지훈이가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밥 2공기 먹고 나갔을 녀석이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툭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엄마, 여자는 왜 그래? 그때 지훈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쓴 듯한, 하지만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 답답한 눈빛.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사춘기 아들의 투정이었을까요? 제 가방 속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담임 선생님.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을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미희 씨가 힐끗 제 핸드폰을 봅니다. 마치 거봐, 사고 쳤지? 하는 눈빛으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선생님. 지훈이 엄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듯이요. 어머니, 지금 학교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지훈이가 여학생을 밀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상대는 같은 반 수진이 학생입니다. 수진이 지금 내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최미희의 딸. 순간 미희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기다렸다는 신호일까요? 제 머릿속에선 아까 했던 생각이 다시 맴돕니다. 남자애들은 몸으로 하지만 여자애들은 정신을 죽인다. 지훈이가 수진이를 밀쳤다. 아니요. 내 아들은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여우들이 파해놓은 굴에 곰 같은 내 아들이 빠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미희 씨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이 지독하고 불공평한 전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 순수해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억눌린 남자아이들의 분노가 어떻게 터져나오는지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딸 엄마들? 이제 당신들의 딸 교육, 성적표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학교로 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브런치 카페에서 학교까지 고작 10분 거리.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형벌의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머릿속이 엉망진창입니다. 내 아들이 여자애를 밀쳤다. 지훈이는 덩치만 컸지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녀석입니다. 길 가다 고양이가 보이면 편의점에서 추루를 사서 바치는 놈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쳐? 그것도 여자애를. 학교 복도에 들어서니 공기부터 다릅니다. 싸늘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힐끔거리고 선생님들의 눈빛엔 또 너냐 하는 피로감이 서려 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풍경. 이게 바로 대한민국 남녀 갈등의 축소판이더군요. 저기 소파 구석에 제 아들 지훈이가 앉아 있습니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사내아이. 그 덩치 큰 녀석이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요. 그리고 그 맞은편 미희 씨의 딸 수진이가 있습니다. 하얗고 여리여리한 몸, 긴 생머리.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양호 선생님의 부축을 받고 있네요. 누가 봐도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일단 앉으세요.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수진이 학생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훈이 학생이 위협을 가했다는데. 위협이라뇨? 저는 지훈이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진짜 그랬어? 네가 밀었어? 지훈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뭔가 할 말이 가득 차 있는데 억지로 삼키는 표정. 저는 그 표정을 압니다. 너무 억울하면 말보다 눈물이 먼저 차오르고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그 상태. 하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반성없는 침묵으로 보일 뿐이죠. 그때 수진이가 훌쩍이며 한마디 던집니다. 그냥 장난친 건데. 지훈이가 갑자기 화내면서 저 때리려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 교무실 안이 모든 공기가 지훈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덩치 큰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위협했다. 이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제 아들은 잠재적 범죄자, 폭력적인 남학생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울고 있는 눈? 아니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지만 저는 봤습니다. 눈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웃고 있는 걸. 너네 엄마 왔어. 이제 넌 죽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눈빛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는 뒷좌석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들어간 동네 맘카페.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목 정자동 5호 중학교. 남학생 폭력 사건. 너무 무서워요 유유. 글이 올라온 지 불과 30분. 작성자는 익명이지만 누군지 뻔하죠. 최미희, 그 여자입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평소 덩치 크고 눈빛. 안 좋은 남학생이 있었다. 우리 딸이 그냥 말만 걸었는데 욕설을 퍼붓고 밀쳤다. 요즘 남자애들 딥페이크니 뭐니. 무서워서 학교 보내겠냐. 이런 애는 강제 전학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달린 댓글들. 순식간에 100개가 넘어갑니다. 헐, 미친 거 아니에요? 애 엄마는 뭐 한대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남자애들은 진짜 잠재적 범죄자라니까요. 싹을 잘라야 해요. 우리 딸한테도 그럴까봐 겁나네요. 탄원서라도 씁시다. 활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 아들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CCTV도 없고 목격자라고는 수진이 친구들 뿐인데 이미 이 동네에서 지훈이는 여자애 때리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론 재판, 마녀 사냥. 아니, 이건 남아 사냥입니다. 여자아이들은 피해자라는, 성역 뒤에 숨고 남자아이들은 가해자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두고 돌을 던집니다. 그 돌에 맞아 피 흘리는 게 내 새끼라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해 지훈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침대에 웅크려 있는 거대한 등. 울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야, 김지훈, 말 좀 해봐. 진짜 네가 밀었어. 왜 말을 안 해? 엄마가 알아야 도와줄 거 아냐.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믿어줬어야 했는데. 저조차도 그 카페 글들이, 그 교무실 분위기가 무서워서 아들을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충혈된 눈, 퉁퉁 부은 얼굴. 그리고 저를 향해 소리칩니다. 엄마도 똑같아. 아무도 내 말 안 듣잖아. 내가 안 그랬다고 몇 번을 말해. 걔네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 내 폰 뺏어가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돌려달라니까 비웃고. 그래서 뺏으려다가 그냥 팔이 닿은 것뿐이라고. 뭐, 폰을 뺏어가? 걔네가 나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야, 덩치만 컸지 고자 아니냐? 이러면서 낄낄댔다고.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우는 척하면서 어머, 때리지 마세요. 연기한 거라고. 근데 선생님은 나한테만 덩치값 못한다고 지랄하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고자라니.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 입에서 나올 단어인가요? 성희롱입니다.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고 집단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병원에 누워있고 피해자인 내 아들은 방구석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다시 침대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낍니다. 그 큰 등이 들썩이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남자애라고 강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울지 못하게 교육받았을 뿐 상처받는 건 똑같은 15살 아이입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지쳐 잠든 사이 저는 아들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뭐라도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카카오톡 PC 버전이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친구 목록을 훑어보는데 김민재라는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띕니다. 야, 지훈아. 너 괜찮냐? 수진이 그년들이 단톡방에서 짠 거. 너도 알지? 내가 캡처 따놨는데. 이거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손이 떨립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무섭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무서운 건 겉으로 욕하고 때리는 일진들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얼굴 예쁜 바로 그 모범생 여자아이들의 단톡방.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죠. 비위 약하신 분들은 귀를 막으셔도 좋습니다. 마우스 휠을 내리는 제 검지.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친구 민재가 보내준 캡처 파일은 총 50장. 그 안에 담긴 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설물이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끈적거리는 배설물. 밤 12시가 넘은 시각, 아들 방의 푸르스름한 모니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춥니다. 저는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내 아들이 겪고 있던 지옥을 마주했습니다. 채팅방 이름부터 가관입니다. 남연 말고 남먹남자 먹버방. 참나 중2 여자애들이 지을 방 제목입니까? 참여자는 5명. 수진이를 포함한 그 무리들입니다. 날짜는 사건 당일로부터 3일 전. 수진이가 글을 올렸네요. 야, 이번 주 타깃 김지훈 어때? 덩치는 산만한데 멘탈 두부잖아. 건드리면 반응 꿀잼임. 콜. 개 찌찌 크더라. 만져보고 후기 좀. 아 더러워 키읔키읔키읔. 근데 개 몸은 좋음. 얼굴. 잘라내고 몸만 합성해서 소설 쓰자.
이번엔 체육 선생님이랑 엮어볼까? 읽으셨나요? 들으셨나요? 이게 대한민국 공부 잘하고 얌전하다는 여중생들의 실체입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이 아이들에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난감, 성적인 놀이개, 조리돌림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스크롤을 더 내려봅니다. 눈을 씻고 싶을 만큼 역겨운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일명 알패스라고 하죠.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동성애 소설이나 야한 상황극을 만드는 것. 아이돌 팬 문화라고 포장하지만 이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들은 제 아들을 주인공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울면서 빌더라 강제로 묶어놓고 이런 텍스트들 사이사이로 몰래 찍은 지훈이의 체육 시간.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허벅지, 등, 땀 흘리는 모습. 그걸 확대해서 품평회를 하고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사진 찍어서 다리 품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뉴스 나오고 퇴학당하고 전자발찌 찰감이라며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여자애들은요? 이게 문화인가요? 이게 호기심인가요? 아니요. 이건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작전 개시. 내가 쉬는 시간에 가서 폰 뺏고 좀 건드릴 거임. 걔 성질 긁어서 나 밀치게 만들 거야. 니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지훈이가 소리 지르는 순간부터 영상 찍어. 앞부분 내가 시비 건 건 찍지 말고. 알지? 오케이. 타이밍 맞춰서 깍 소리 질러. 쌤들 달려오게. 그리고 바로 양호실 가서 눕자. 멘탈 나간 척 연기고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남자애가 위협했다고. 질질 짜면 게임 끝임. 덩치 큰 남자애 vs 연약한 여학생. 누구 편 들어줄 것 같냐? 키읔키읔. 하. 소름이 돋아서 팔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완벽한 함정. 지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아들은 덩치만 큰 짐승이 되어서 날뛰었고 저 여우 같은 아이들은 그물 뒤에서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 편 들어줄 것 같냐? 저 말이 비수가 돼요. 가슴에 꽂힙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른들이 법이 누구의 편인지 자신들이 여자라는 성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영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괴물은 지훈이가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가면을 쓰고 뒤에서 칼을 가는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괴물입니다. 새벽 1시. 이 시간에 누구일까요? 핸드폰을 보니 최미희입니다. 영자씨, 자요? 나는 우리 수진이가 자다가 경기 일으켜서 깼네. 애가 얼마나 놀랐으면 내일 학폭이 열리기 전에 좋게 합의했으면 하는데 지훈이 전학 보내는 조건으로 합의해 줄게. 같은 학교 다니는 건 우리 애한테 2차 가해잖아. 생각 있으면 답장 줘요. 2차 가해? 전학?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가해자라고 하는 겁니까? 경기 일으켜서 깼다고요? 아까 톡방 보니까 내일 학교 안 가서 개꿀. 이라며 킥킥대던데요.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까지 저는 그래도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참았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일이니 사과하면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아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방조하고 키운 건 바로 저 뻔뻔한 엄마 최미희입니다. 저는 자고 있는 지훈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눈가가 짓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꿈속에서도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제 아들이 180cm가 넘는 사내 녀석이 이불을 꼭 쥐고 떨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래, 네가 참아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난도질을 당했을까요? 몸에 난 상처는 약 바르면 낫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찍어
누른 저 낙인, 성적 수치심과 억울함은 평생을 갑니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우아한 엄마를 포기합니다. 교양, 예의, 그딴 거 깨나 주라고 하죠. 저들이 짐승처럼 물어뜯으려 덤비는데 인간의 말로 타일러 봤자 소용없습니다. 똑같이 물어뜯어줘야죠. 아니, 숨통을 끊어놔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연결된 프린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출력되어 나옵니다. 수진이와 친구들이 추악한 민낯이 담긴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 장, 두 장, 총 50장. 이 종이 뭉치는 내일 폭탄이 될 겁니다. 학폭이 현장을 날려버릴, 그리고 최미희,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박살낼 핵폭탄이요. 미희 씨의 카톡에 답장을 보냅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듯 꾹꾹 눌러서 씁니다. 네, 내일 뵙죠. 기대하세요. 합의, 전학, 누가 학교를 떠나게 될지 내일 결정합시다. 잠깐 눈물이 나네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미안해서입니다. 남자이니까 강하게 커야지라며 방치했던 제 자신이 미워서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그저 아픔을 표현하는 법을 뺏겼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그 입이 되어줄 겁니다. 제가 그 주먹이 되어줄 겁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전쟁입니다. 피 튀기는 전쟁터로 저는 웃으면서 걸어 들어갈 겁니다. 제 손엔 이 더러운 진실을 꽉 쥐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 이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법정입니다. 아니, 더 잔인한 것이죠. 판사도 검사도 없이 그저 목소리 큰 학부모와 눈치 보는 교사들만 존재하는 인민재판장. 회의실 공기는 무겁다 못해 끈적거립니다. 정사각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저와 최미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미희 씨, 옷차림 좀 보세요. 평소엔 화려한 원피스만 입더니 오늘은 세상 다 잃은 검은색 정장입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물론 쉐딩으로 만든 창백함이겠지만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내는 연기력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네요. 제 옆에는 지훈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죄인처럼요. 반대편에는 수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네요. 무릎에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휠체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방 안의 모든 시선, 위원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가해자 놈, 불쌍한 피해자 소녀. 이미 판결은 내려진 것 같군요. 자, 양측 학부모님. 다 오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가해 학생 김지훈 군이 피해 학생 최수진 양을 복도에서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인데 지훈 군 인정합니까? 가해 학생. 시작부터 호칭이 정해져 있네요. 지훈이가 입을 달싹이자 미희 씨가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위원장님, 인정하고 말고가 어디 있나요? 우리 수진이 지금 밤에 잠도 못 자요. 남자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고요. 덩치가 저렇게 산만한 애가 연약한 여자애를. 흑흑. 이건 살인미수예요. 당장 전학 조치 안 하면 교육청에 민원 넣고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살인미수. 언론 제보. 협박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위원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저를 쳐다봅니다. 어머니, 죄송하다 하고 빨리 끝내시죠 하는 눈빛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준비한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제법 묵직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누런 봉투에 꽂힙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고 땀으로 축축합니다. 괜찮아. 엄마 믿어. 눈빛을 보내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최미애 씨. 살인미수라고 하셨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끓는 용암입니다. 네, 맞아요. 살인미수. 근데 누가 누구를 죽이려 했는지 주어는 똑바로 아셔야죠. 저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테이블 중앙에 흩뿌렸습니다. 50장의 A사 용지가 하얀 눈처럼, 아니, 칼날처럼 쏟아집니다. 수진이가 쓴 알페스 소설, 지훈이 도찰 사진, 단톡방의 성희롱 대화들. 가장 자극적인 부분이 빨간 펜으로 밑줄 쳐져 있는 그 종이들이 위원들의 코앞에 떨어집니다. 읽어보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학부모 위원님들.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읽으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종이를 집어듭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표정들이 점점 경악으로, 당혹감으로, 그리고 역겨움으로 일그러집니다. 뭐? 남먹방? 이게 뭐야? 이거 수진이가 쓴 거야? 세상에. 사진이 왜 이래? 미희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녀도 봤거든요. 자기 딸의 아이디가 적힌 적나라한 대화 내용을. 수진이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아차 싶었는지 다시 앉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이게 뭐야? 이거 불법 사찰 아니야? 남의 톡을 왜 훔쳐봐? 이거 증거 능력 없어. 당장 치워. 사찰? 증거 능력?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미희 씨의 말을 싹 무시하고 가장 역겨운 대목이 적힌 종이를 집어 들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박또박. 딕션 좋게. 마치 뉴스 앵커처럼요. 작성자 최수진. 야, 김지훈 그 새끼 덩치만 크지고자 아님. 묶어놓고 확인해보자. 체육복 갈아입을 때 도찰해서 공유하자. 일부러 시비 걸고 피해자인 척. 연기하면 쌤들은 무조건 내 편임. 들리십니까? 이게 연약한 피해자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밤에 잠도 못 잔다는 애가 할 짓입니까?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미희 씨는 입을 뻐끔거리지만 반박하지 못합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귀를 막습니다. 호기심이라고요? 애들 장난이라고요? 만약에 내 아들 지훈이가 수진이 사진 찍어서 돌려보고 수진이 대상으로 강간 소설 써서 낄낄거렸으면 당신들 어떻게 했을 겁니까? 당장 경찰 부르고 내 아들 발목에 전자발찌 채우라고 난리 쳤겠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났겠죠. 그런데 왜 여자애들이 하는 건 문화입니까? 왜 놀이입니까? 제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울지 않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겁니다. 내 아들은요,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저런 성희롱을 당하고도 사내 자식이 쪼잔하게 소리 들을까봐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수치심에 잠도 못 자고 자기 방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게 지훈이의 덩치 때문입니까? 남자라서 당해도 싼 겁니까? 저는 미희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우아하던 여왕벌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초라한 아줌마 하나만 남았습니다. 최미애 씨, 당신이 그랬죠. 남자애들은 잠재적 가해자라고. 아니요. 틀렸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혐오를 가르치고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달콤한 독을 주입해서 제 딸을 진짜 괴물로 키운 건 바로 당신이야.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이건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폭위 결과 따위 신경 안 씁니다. 이 자료 그대로 들고 경찰서로 갑니다.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거세요. 난 내 아들 명예를 찾기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갈 테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지훈이가 저를 쳐다봅니다. 그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집니다. 아들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돕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다. 엄마는 내 편이다. 그거면 됐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어머니.
진정하시고. 이건 교내에서 해결할 기회는 당신들이 걷어찼습니다. 남자애는 가해자, 여자애는 피해자라는 그 썩어빠진 공식. 대입하느라 바빴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해결입니까? 저는 지훈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지훈아.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다.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미희 씨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 나영자. 너 거기 안 서. 이거 다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흩뿌려진 종이들이 너무나 명백한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아주 꽉. 그 큰 손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땀 흘리며 공을 차고 여자애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어제까진 저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 평화 아래 얼마나 많은 오해와 혐오가 자라나고 있을지.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제 아들에게 말할 자유를 찾아줬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 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희 씨, 그리고 딸만 감싸고도는 이 세상의 모든 편견들 각오하세요. 곰이 화나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결말이 궁금하신가요? 드라마처럼 권선징악, 사필귀정. 뭐 그런 거 기대하셨나요?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저분하죠. 경찰서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미희 씨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 꼿꼿하던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애 앞길 막을 셈이냐, 한 번만 봐달라면서요. 합의금으로 꽤 큰 액수를 제시하더군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결국 수진이는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희롱과 사이버 따돌림,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이 좁은 동네, 소문은 빛보다 빠르죠. 그 집 딸이 알패스 쓰다가 걸렸다더라. 남자애를 담그려다 실패했다더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한 미희 씨 가족은 지난주에 야반도주하듯 이사 갔습니다. 동탄인가 어디 신도시로 갔다고 하던데. 거기 가서도 똑같이 살겠죠? 사람은 안 변하니까요. 거실 소파에 지훈이가 누워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멍청하고 순한 곰으로 돌아왔네요. 로봇 만화를 보며 과자를 먹고 가끔 엉덩이를 벅벅 긁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누가 성범죄자를 떠올릴까요? 그냥 밥 많이 먹는 중학생일 뿐인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드라마의 에필로그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들, 특히 딸만 키우면서 아들 욕하는 당신들에게 바치는 경고장입니다.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이번 사건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어머, 저 여자애가 유별나네. 우리 딸은 안 저래 하셨죠? 천만에요. 수진이도 집에서는 세상 순한 양이었습니다. 미희 씨도 자기 딸이 그런 단어를 알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아들, 딸 둘 다 키워보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신은 공평하게 악마의 씨앗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남자애들, 단순합니다. 화나면 소리 지르고 몸으로 부딪히고 물건 던집니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혼내기도 쉽습니다. 너 이 자식, 누가 친구 때리래? 하고 등짝 한 대 때리면 끝납니다. 뒤끝? 없습니다. 다음 날이면 맞은 놈이랑 어깨 동무하고 축구하러 갑니다. 이게 남자애들입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은요? 보이지 않게 죽입니다. 카톡으로, 눈빛으로, 은따로, 헛소문으로 몸에 상처 하나 안 내고 친구의 영혼을 난도질합니다. 지능적이고 집요하고 잔인하죠.
그런데 엄마들은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하죠. 우리 애는 내성적이라서,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감싸고 도는 동안 당신 딸은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면 기가 찹니다. 남학생들이 딥페이크 만들었다고 난리죠. 네, 잘못했습니다.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여자애들이 남돌, 남학생 대상으로 야설 쓰고 성희롱하는 건 왜 놀이 취급합니까? 비엘이니 뭐니 하면서 남자끼리 엮어놓고 낄낄거리는 거, 그거 엄연한 성폭력입니다. 입장 바꿔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레즈비언 소설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뒤집어졌겠죠? 그런데 당신들은 딸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자는 약자니까 보호받아야 해.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니까 조심해. 피해자 의식부터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잘못해도 반성을 안 하는 겁니다. 난 여자니까, 난 약자니까 그래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권 의식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합시다. 남자애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뿜어져 나옵니다. 뛰어야 하고 부수어야 하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애들을 좁은 교실에 8시간씩 가둬두고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여자애들처럼 얌전해라. 강요하니까 애들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본능을 거세당한 수컷들이 병드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제발 부탁인데 아들 가진 엄마들한테 훈수 두지 마세요. 어머, 아들이라 힘들겠다. 우리 딸은 앉아서 종이 접기만 하는데 그거 자랑 아닙니다. 당신 딸이 종이 접기 하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핸드폰으로 누구를 왕따시키고 있는지나 확인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가스라이팅에 걸려 있습니다.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거대한 프레임. 이게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억울합니다. 태어나서 여자 때린 적도 없는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혐오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나만 욕먹어? 여자애들은 더한 짓도 하는데 이 박탈감이 청소년기 폭발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걸 왜 모릅니까? 딸 가진 엄마들 잘 들으세요. 당신 딸 교육부터 똑바로 시키세요. 여자는 그래도 돼가 아니라 너도 인간이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장난치는 거, 그거 쿨한 거 아닙니다. 성추행입니다. 내로남불 좀 그만합시다, 제발. 불편하신가요? 제 말이 너무 과격한가요? 같은 여자끼리 너무하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죠. 내 딸의 눈물이 보석이면 내 아들의 피눈물도 보석입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그 알량한 피해자 코스프레 속에 숨어서 딸을 괴물로 키울지 아니면 진짜 사람으로 키울지. 저는 제 아들을 강한 남자로 키울 겁니다. 힘이 세서 강한 게 아니라 억울함에 맞서 싸울 줄 알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진짜 남자로요. 그리고 당신 딸들이 뒤에서 숨어서 장난질 칠 때 당당하게 앞비전으로 박살 낼 수 있는 그런 남자로 키울 겁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당신 딸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시집가서 어머님이 뉘신지 참 교육 잘 시키셨네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다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길